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타나는 각종 통증 질환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꿈치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 중에서 삼두근 건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팔꿈치가 아프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내가 정확하게 팔꿈치의 어디에서 통증을 느끼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팔꿈치가 아프다 할 때 가장 많은 건 테니스 엘보예요. 팔꿈치의 바깥쪽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거는 우리가 골프 엘보라고 부르는 거죠. 팔꿈치의 안쪽에서 통증을 느껴요. 자, 근데 오늘 이야기 드릴 삼두근 건염은 통증이 팔꿈치의 뒤쪽에서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삼두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몸도 찌뿌둥한데 이제 운동 좀 해볼까 해서 아령을 딱 들고, 우리가 운동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아령을 드는 이런 거를 상상을 하실 텐데요. 그때 사용하는 근육은 이두근이에요. 그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는 이두근, 팔꿈치를 펴는 삼두근, 이렇게 두 개가 정확하게 이제 기량작용을 하는 그런 근육입니다. 해서 주로 이제 삼두근 운동을 한다 그러면 뒤로 팔꿈치를 펴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내 몸무게를 이제 지탱하는 이런 식의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근육이 좀 커지게 되겠죠. 일단은 삼두근 건염이라는 건 이 삼두근의 특히나 이 팔꿈치 부착부 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텐데요. 염증은 우리에게 이로운 걸까요? 해로운 걸까요? 해로운 거죠. 네, 해롭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염증을 없애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좀 문제를 살짝 다르게 내볼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하수구가 막혔어요. 내가 아무리 뚫어보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인부들을 불러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공사를 한다는 거는 이로운 걸까요? 해로운 걸까요? 이런 거죠. 해롭지 않죠. 문제가 하수가 막히는 문제가 생겼다는 게 해로운 거지. 그거를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노력을 한다는 게 해로운 거는 아니죠. 다시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이롭다고 봐야죠. 염증도 똑같습니다. 근육 힘줄이 상처가 났기 때문에요. 이 상처를 다시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염증 반응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염증이라는 거는요, 대체적으로는 우리 몸에 어딘가가 망가져서 지금 한참 복구 공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가 염증이 생겼어요. 그거를 멈춰야 될까요? 가만 놔둬야 될까요? 멈춰야 돼요. 염증을 멈춰야 되나요? 공사를 멈출 거예요? 그러면 해야 돼. 아니죠. 좀 참고 기다려야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힘줄에 염증이 생겼다, 어디 염증이 생겼다. 여러분들이 쉽게 먹는 게 소염 진통제예요. 염증을 멈추는 약입니다. 먹고 나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거는 잠시 공사를 멈췄기 때문에 잠깐 시끄럽지 않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으니까 좀 있으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염 진통제를 먹는다 그래서 염증성 통증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잠깐 공사를 멈추고 잠깐 시끄럽지 않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염증은 그냥 무작정 이렇게 자꾸만 멈추고 하는 치료를 하기보다는 좀 참고 기다리고 이게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도록 좀 아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상처난 부위를 자꾸 움직여야 될까요? 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껴주고 좀 사용을 안 하고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염증 반응들이 상처를 아물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공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좀 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게 좋고요. 하나 이제 주의 깊게 감별을 해야 될 게 있는데 힘줄이 완전히 찢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 파열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의외로 완전 파열이 되면은요, 처음에만 돌에 딱 맞은 듯이 아프고 그 이후에는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힘줄이 완전히 찢어졌기 때문에 상처가 잘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은 힘이 잘 안 들어가요. 내가 팔을 좀 피려고 그러는데 팔을 피는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잘 밀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팔을 들어보니까 뭐가 이렇게 축 늘어져요. 반대편 팔하고는 다르게.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끊어져서 근육이 이쪽으로 말려간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아마 처음에 멍이 되게 크게 들었을 거예요. 자, 근데 안 아프니까 이분들이 괜찮은가 하면서 기다려요.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힘이 빠졌다 이런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제 단백질 구조가 섬유화로 바뀌면서 나중엔 수술해서 부어쳐도 처음만큼 그렇게 힘이 잘 안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찢어진 거를 다시 봉합을 해야지 예전만큼 이렇게 완전히 원상복구가 가능해지니까요. 이럴 때는 좀 서둘러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게 좋고요. 일단은 거의 대부분 완전 파열까지는 되지는 않고 부분 파열이에요. 그래서 좀 참고 기다리고 하면서 염증 반응이 끝이 나고 나면은 대부분 원상복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렇게 팔뚝에다가 꽉 묶어주는 이런 종류를 사용을 하면 내가 팔을 움직일 때 좀 상처가 자극을 덜 받게 할 수 있고요. 혹은 테이핑을 좀 늘려 붙여서 내가 팔꿈치를 구부리더라도 여기가 좀 덜 당겨지게 이렇게 테이핑으로 좀 막아주면은 상처가 더 덧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한의원에 이런 종류의 문제로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가장 먼저 선택을 하는 건 부항하고 그다음에 봉독 조합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합니다. 피를 내 가지고 부항을 뜨면은요, 그 자리가 이렇게 먹는 것처럼 되는 거 보셨죠? 거기에 혈소판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혈소판들을 모이게 만들어주면 그게 그 주변에 있는 상처난 조직들을 아주 빠르게 재생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재생 주사, PRP 주사 이런 거 많이 맞고 그러시는데요. 부항이 거의 그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그런 거 맞기보다는 한의원 오셔가지고 부항 뜨는 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이고 효과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주로 시술하는 게 봉독이에요. 벌에 쏘이면 좀 약간 붓고 가려운 것처럼 벌침을 나서 그 부위를 살짝 붓고 가려운 반응들을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평상시보다 혈액이 한 5배에서 10배 가까이 그 주변으로 훨씬 많은 혈액이 몰려들게 된다 해서 피가 많이 모일수록 우리 몸에 있는 조직들은 더 빨리 재생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이제 치료 기간들을 좀 단축을 시켜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팔꿈치가 아플 때 나타날 수 있는 질환 3두근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내가 손을 평소에 내가 좀 자주 사용하는 분들, 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갑자기 어느 날 팔꿈치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잘 살펴보세요. 내가 멍이 들었는지 혹은 힘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일단은 힘도 제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한 이틀, 3일 정도는 기다려 보시고요.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냥 안심하고 집에서 좀 쉬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지만은 한 이틀, 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반복적으로 자꾸 아프다 그러면은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어디를 가시면 될까요?